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3년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대는 77,000명, 40대는 48,000명, 둘이 합치면 125,000명이 됩니다. 결국 30대, 40대가 올해 집을 많이 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집을 사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언제 살지 또 언제 팔지 이걸 누군가가 정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10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제야의 숨은 부동산 고수분들까지 제 채널에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부동산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또 각자 자신에게 맞는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현장,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 아니면 부동산 호재에 대한 예상을 각자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대입을 하면서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쭉 아주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폭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동산은 상승 중이었지만 2018년 잠깐 움찔한 적은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본격적인 폭등기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볼 때 이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끌족이 대거 몰려왔다라는 과거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 영끌족 이야기를 할 때 2021년 이때 부동산 정점기에 집을 산 사람만 영끌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 사고 몇 달 만에 1억이 오르기도 했던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1억이 오르니까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바로 첫 번째, 더 늦었으면 영원히 집 못 살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 드디어 맞았어. 두 번째, 1억을 벌어서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걸 몇 달 만에 내가 1억을 벌다니 나는 투자의 천재인가? 세 번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 갭 투자로 하나 더 사둘 걸. 영끌족이 대거 몰려왔던 시대에 영끌족이 하던 그 생각들입니다. 그 후에 부동산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거래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쭉쭉 하락합니다. 거래가 없이 하락하는 겁니다. 플러스 1억이 됐던 집이 마이너스 2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또 생활고가 시작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떤 정점의 금액은 집을 사기에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3,000%로 빠지면 일단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5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5억짜리 집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돈을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7억, 8억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7억짜리, 8억짜리 이런 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신축급이 10억짜리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본 이후로는 그 이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집이 영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력하게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이 부비 양반, 그러면 10억, 12억, 15억, 20억 이렇게 계속 눈만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결국 집을 못 살 텐데. 네, 질문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바로 영끌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늘어납니다. 내가 영끌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은 사람들이 아예 깔끔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10억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아파트 살까? 제 경험에 의하면 15억짜리 집을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1억 있으면 2억짜리 집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5억 있으면 10억짜리 집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10억이 있으면 15억짜리 집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까치발 들고 손 쭉 뻗으면 왠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고민을 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쭉 이어진다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올해 초 대출금리 상단이 8%대였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억지로 다시 대출금리 상단을 5%대로 억지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대출금리를. 그런데 지금은 또 그걸 뚫고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리지 마 이런 압력 따위는 무시할 만큼 지금 각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서로 각자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나 살겠다고 금리를 다시 7%대로 끌어올리는 게 이 모든 일이 불과 6에서 7개월 만에 다시 다 일어난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시 삼천포에서 쏙 빠져나와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플러스 1억이 마이너스 2억 됐을 때 영끌족이 하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첫 번째, 더 늦으면 영원히 집 못 살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만 더 기다리다 살걸. 내가 너무 조급했네. 이거 10억에 산 집 1, 2년만 늦게 샀어도 이거 7억에 살 수 있었는데, 내 3억은 누가 보상해주지? 두 번째, 1억을 벌어서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몇 달 만에 내가 1억을 벌다니 나는 투자의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집 사야 한다고 그때 떠들던 놈들 다 어디 갔어. 언론에서도 집값 오른다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야. 유튜브에서는 지금 살 타이밍이라고 집 사라고 부추기던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다 남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나 같은 피해자를 나라에서 구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계속 집값이 올라서 한 5억 벌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집사라고 부추긴 유튜버한테 한 1억쯤 뚝 떼서 줬을까? 덕분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5억 벌었으니까 유튜버님 한 1억 받으세요. 이렇게 할 일 절대 없겠죠. 잘 되면 모두 내가 투자 잘해서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패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럴 줄 알았으면 갭 투자로 하나 더 살 걸 이 생각하던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1억, 2억으로 서울의 변두리 소형 아파트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도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그리고 의외로 빌라 갭 투자 이거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빌라 갭 투자는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은 그러니까 반지하 원룸 같은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테크 하면서 영끌에서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나 빌라를 갭 투자로 사놓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다시 영상의 맨 앞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2023년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대는 7만 7천 명, 40대는 4만 8천 명, 둘이 합치면 12만 5천 명. 영끌족이 몰려오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영끌족이 무섭게 달려들던 바로 그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급격한 부동산 폭락이 그 이후에 왔었습니다. 과거가 그랬습니다. 물론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뭐가 정답이라고 논할 주제가 못 돼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들 영끌족의 아파트 구축 매수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때 이제는 어쩌면 일반 분양시장으로 영끌족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약 영끌족이 앞으로 계속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약 영끌족은 그럼 과거에 없었나? 아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받을 때 영끌로 대출 엄청 땡겨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당연히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등기부등본 떼보고 하다 보면 참 많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면 빚 갚고도 돈이 남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실질적인 폐지에 가까운 정책,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영끌족들이 아주 불안한 부동산 매매 시장, 여기 겁나니까 여기에 뛰어드는 대신에 지금 분양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청약은 나오는 족족 일단 비싸건 말건 다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하고 별 차이 없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상황임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약 영끌족이 생성되는 그 수치는 심지어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아주 무서운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분양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자는 뭐 그런 뜻이고, 대출금리 폭등 아니면 경기 침체 뭐 이런 변수가 발생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히 영끌족의 귀환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한몫을 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개인적 사정이 있지만, 여러분의 댓글 응원 덕분에 정말 우울증 안 걸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쓰러져가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진짜로 끝까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